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죠. 3월 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휴로 쉬는 사이에 뉴욕 시장은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써갔습니다. 나스닥이 그 AI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16,274.9포인트까지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S&P 500도 5,000을 넘어서 5,137.08포인트로 새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델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좀 싼 컴퓨터로 많이 학교 다닐 때 알고 있던 그 델입니다. 델이 시간에까지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 상승하는 주가 상승을 보였고, 이것도 결국은 이제 AI죠. 그래서 이 효과는 그냥 그대로 오늘 3월의 첫 거래일 또 월요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가 0.8%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에 힘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1%를 훌쩍 뛰어넘었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AI 관련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분야를 처음으로 꼽을 수밖에 없지만, 이쪽이 우리 시장을 상승하는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16만 8,1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제가 알기로 52주 최고가도 맞지만 거의 2002년 이후로 처음 보는 시세 아닌가, 최고 시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5,93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많이 샀죠. 기관은 413억 사는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6,22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동시효과 직전서부터 외국인은 좀 강하게 사고 기관은 좀 팔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74.27포인트, 지난 연휴 전보다 1.21%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한 후에 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 또 기관은 상대적으로 큰 매수는 못했지만 매도폭도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그냥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래도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13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억, 그냥 3억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개인은 2,072억을 순매도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2.97포인트, 연휴 전보다 1.16%가 상승하면서 두 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랑 똑같아요. 연휴 전에 상당히 불안정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오늘은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갭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갭매우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의미 있는 게 추세선을 돌려놨다. 추세선을 조금 돌려놓고 5일 이평도 들어놓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게 갭매우기 상태가 너무 커져갖고 지금 만들어진 그래프가 망가지지 않는 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환율은 1,331원 30전, 연휴 전보다 20전이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415억이나 순매수했어요. 제일 많이 산 거 아닌가 싶고, SK 하이닉스도 2,067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4,400억 이상 산 거잖아요. 두 종목에만.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를 542억 샀는데, SK 하이닉스는 368억을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시에 매수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2,415억, 542억,
현대차 1108억 51억, 포스코홀딩스 339억 603억. 앞에 부른 게 이제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물산 외국인 228억, 기관 26억.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이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가면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그 외국인이 63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161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은 53억, 기관은 195억을 샀습니다. 또 HLB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41억, 기관 71억 이렇게 샀습니다. 알테오세는 외국인은 107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14억을 팔았습니다. HPSB도 외국인이 54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49억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움직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HBM, 그 다음에 이제 CXL 관련, 또 온 디바이스 AI, 또 요새 제가 새로 말씀드렸던 뉴러모픽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거, 반도체 장비, 재료,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 올랐어요. 이제 많이 올랐나 조금 올랐나 차이는 있지만 전부 올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뉴욕 시장에서의 그 지칠 줄을 모르는 AI의 강세, 이거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 특히 이제 그 델 효과, 이렇게도 움직인다.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전체가 그 반도체가 휩쓸고 지나가는 장이에요. 이제 그런 이외에도 보면 이제 오늘 전력 설비, 전선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여러 가지 그 실적도 좋아지게 기대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그 GTX 철도 관련돼서 이게 필수적인 게 전력 설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은행 이런 것들도 좀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얘기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밸류업도 이제 조금 옥석이 가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움직이면 스마트 팩토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AI 로봇이죠. 이거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주로 중요한, 오늘 반도체가 하도 세게 움직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월의 첫날 시장인데 2월도 첫날 강했잖아요. 3월도 좀 뜨겁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3월도 좀 강했으면 좋겠다. 원래 퀀투 하시는 분은 3월 그렇게 좋다고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시장은 반도체 이런 게 움직여야,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백만개미 스쿨을 빙자해갖고, 사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막 나오는데, 그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신고 절차에 따라서 신고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제가 하는 백만개미 스쿨은 이 백만개미 스쿨이 유일해요. 딴 건 아닙니다. 딴 거 보니까, 유사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신고하려고 또 댓글로 알려주셔서, 심지어는 500명 이상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백만개미라고 딴 사람이 좀 쓴다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쁠 거 없는데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자꾸 뭘 투자하라고 권유를 해요. 그러면 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권유, 그런 거 해서 투자하고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큰일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 사례가 자꾸 생기니까 감독기관에서도 자꾸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시지만 백만개미 스쿨은 카카오톡에 100엔트 치시고 거기다가 물어보시면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게 저희 유일한 여러분하고 소통 창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그 문의 남기시면 저희가 문의가 가고 또 그쪽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만 쓰는 그 운영하는 전화번호를 아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좀 보면 결국은 시장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은 되게 이제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그 성장성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전에 2차 전지 가다가 지금 이제 AI만 붙으면 이제 다 날아간다. 이렇게 해서 AI. 또 한쪽 면을 보면 뭐죠? 저 PBR.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던 것들이 조금씩 커버돼서 올라오는 이제 이런 두 그룹이 있는데 이 이제 밸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고 이제 뭐 이제 옥석이 가려질 단계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지금 뭐냐면 근데 이제 그 어떤 거를 투자하느냐 하는데 어떤 거가 좋습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저는 그거는 질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그냥 돈 벌 수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으면 사는 거지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다 사는 거죠. 예. 밸류업에서도 제대로 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돌이 아니라 그럼 사는 거고 AI 관련도 잘 갈 것 같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압박을 해요. 주식 투자자들 지금. 주식 투자를 관두든지 아니면 AI 관련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마치 이제 그렇게 욱박 찔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그거 없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예. 근데 뭐 뉴욕 시장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AI 관련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AI에서 관련된 게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HBM의 선두를 보이고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시장을 견인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에 따르는 각각의 그 반도체 그 라인을 따라서 그 사슬을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오늘 이제 상승을 세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뉴욕 시장도 그렇고 뉴욕 시장도 그냥 AI만 갖다 붙이면 일단 주가가 오릅니다. 예, 무섭게 올라요. 이번엔 대리였어요. 그 시간 외까지 합치면 뭐 시간에 뭐 아니라고 쳐도 30%. 그 시간 외까지 하면 거의 이 50%가 상승을 하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뭐 시장에선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좋으면서도 한쪽에서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좋으면 좋을수록 계속 이게 불안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도 불안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 영향을 제대로 받은 우리 시장 오늘도 그렇지만 반도체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진짜 거침없어요. 거침없는데 그래도 뭐 우리는 매매원칙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꼭 지켜주셨으면 해요. 암만 좋은 주식이라도. 그래서 매매원칙에 따라서 그걸 기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막 난리난 것 같이 그런 시장이어도 좀 편안하게 시장을 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매매 결정도 중요하고 그 매매 원칙은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 컨트롤을 시장하고 멘탈 싸움을 할 때도 되게 편합니다. 그런 원칙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금융 당국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그 하고 있는 밸류업 그 프로그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니까 이제 퇴출 검토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물론 검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압박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고 백날 해도
그 할 회사가 안 하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할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성장성도 없고 뭐 해서 퇴출을 검토한다는데 퇴출 안 될 만큼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퇴출 안 돼, 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어쩌다가 조금 매출이 줄었다고 퇴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려는 회사는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점차적으로 시장이 흐르면서 이제 옥하고 석하고 옥이냐 돌이냐가 이제 가려져 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그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 그 팰리시 캐피탈이라는 데서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그 삼성의 그 모직하고 합병 반대했던 그 엘리엇 펀드에서 있던 사람이 나와서 만든 거랍니다. 팰리시 캐피탈이. 거기도 이제 그 물산 주식을 좀 갖고 있는 주주인데, 오늘 이제 삼성물산의 주주 환원 강화를 해결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 뭐 밸류업 정책을 앞장서서 안 할 수도 없게 생겼어요. 정부에서도 하라 그러고, 또 이런 이제 주주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스튜어드 코드 뭐 이거 이제 발생해서 연기금이나 이런 데 사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압박이 이제 제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키팩터 성공하려면 어떤 키팩터 for success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이제 그 백만개미 스쿨 집중 분석이 내일 있는 날이니까 좀 거기서 여러분하고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밤 11시에요. 미국에서 열리는 그 미국 물리학회에서 그동안 이제 말이 많았던 그 초전도체 있잖아요. 그 김현탁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LK99에서 황을 추가해서 만들었다는 뭐 POSOS? 예. 뭐, 지금 어떻게 이게 포코 소스라고 부르는지 아무튼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해온 주장대로 초록에 의하면 상원이나 상합에서 그 얘기하는 초전도체적 결과가 나오면 이건 뭐 이제 흔히 쓰는 말로 대박인 거죠. 그게 확인되면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밝혀지면 그게 기준이 이제 초록을 냈으니까 그 초록과 전혀 다른 그런 게 나오면 이게 이제 충격이 좀 적지 않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은 딱 이렇게 자꾸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내일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은 조금 길게 영향을 미칠 거고 또 그 AI 열풍은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AI 열풍은 뭐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꺾이지 않으면 이건 꺾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행인 게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서 큰 축을 잡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반도체 부문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쭉 있다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올라야 시장의 지수도 쉽게 가고 또 그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더욱 이제 확실하게 갖는 이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가 약간 자동차도 저 PBR이다. 그래서 이제 저 PBR 부문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저 PER 매력도 좀 봐야 돼요. 저 PER 매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따져볼 때가 됐다. 그래서 내일은 뭐 집중 분석에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 성공의 키팩터가 뭐 ROE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